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였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연 내 노후 준비에 얼마가 필요할까 고요. 이 노후 준비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몇 퍼센트로 한 얼마 정도를 투자했을 때 내 노후 준비가 과연 완벽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조금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표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1인 가구 기준으로 하였고요. 사실 1인 가구여도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비용들이 상당히 조금 보수적으로 해놨습니다. 비용을 작게 해놨기 때문에 뭐 4인 가구나 2인 가구신 분들도 뭐 대충 이 정도 보고 아마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약 15만원 정도 든다고 가정을 하였고요. 지하철을 거의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보수적으로 낮게 다 잡았고요. 대부분 식비 같은 경우에도 15만원, 충분히 거의 한 7,000원에서 8,000원, 뭐 비싸야 만원짜리 정도를 먹는다라고 가정을 하였고요. 통신비도 5만원, 요즘 5G 요금제에서는 5만원 요금제도 없죠.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5만원도 상당히 좀 낮게 잡았고요. 의복하고 미용 같은 경우에도 뭐 머리를 자르시거나 뭐 여성분들은 이제 파마도 하시겠죠. 그리고 뭐 남자도 뭐 다운펌 하실 수도 있고 뭐 옷을 사실 수도 있고 신발을 사실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잡았고요. 뭐 건강 아프거나 뭐 문화생활 영화 보거나 그런 부분에서 한 10만 원, 주거 비용도 50만 원 정도인데 사실 주거 비용도 서울 기준으로는 상당히 낮게 잡았습니다. 뭐 전세자금 대출을 하더라도 사실 한 2억, 3억 넘어가고 이제 내 자비용이 들어가면 사실 50만 원은 충분히 넘고요. 이 부분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고 기타 비용은 뭐 내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뭐 경조사비도 나갈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데이트를 하는데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비용을 한 2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총 비용이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가정을 하였고요. 물가 상승률은 뭐 이렇게 2%에서 3%, 좀 완만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거의 30% 40%가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3%면 매우 낮게 잡지 않았나라고 판단은 하고요. 현재 나이를 일단 뭐 제가 시청자분들이 다 나이가 다르실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40대가 제일 많으시지 않을까 판단을 하여서 40대로 잡았습니다. 우선 40대부터 지금까지는 내가 버는 돈으로 다 이 비용들을 지출하기 때문에 내가 노후 준비를 할 필요는 없는 자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65세에 저는 은퇴를 한다고 가정을 하였고요. 그때까지는 비용이 들어가진 않는다. 그냥 월급으로 이 돈들을 다 낸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65세에 은퇴하는 회사도 정말 공기업이 아니면 흔치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상당히 조금 보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비용이 66년부터 100세까지 나는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금액들을 다 현재 가치화 시키면 지금 딱 필요한 금액이 약 8억 2,339만 원 정도 됩니다. 간단하게 한 8억 2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비용을 차지했을 때 내가 66세부터 100세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지금 필요한 게 8억 2천만 원 정도고요. 그러면 이제 이 비용을 벌기 위해서 내가 저축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저축을 하면 어느 정도가 모이는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한 50만 원씩 1년 만기 3% 정기예금 금리에 투자를 했을 때 지금부터죠. 40세부터 은퇴하는 65세까지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얼마가 모일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사실 정기예금 금리가 3%짜리도 사실 없죠. 정말 뭐 2% 정도도 많이 나오는 수준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오히려 3%에 높게 잡았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 월급 인상이 한 3% 정도 된다고 해서 이 부분도 사실 정말 대기업 아닌 이상 3% 주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 정도는 인상이 꾸준히 매년 있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간 12번 정도 50만원 12번 정도 하면 600만원 정도 첫 해에는 저축이 되고요. 이 600만원이 3% 정도 커지면 그 다음 연도에는 41살 때 618만원 정도 저축이 됩니다. 이렇게 매년 3%씩 커져 나간다고 치면 제가 은퇴하는 65세까지 딱 저축을 하게 되고요. 그 돈이 이제 100세까지 쭉 한 번도 지출이 사용되지 않고 그냥 모아진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더 많이
많이 잡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은 오히려 작게 잡고 투자 금액은 오히려 크게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하신 금액은 이거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축 이 금액이 매달 한 50만 원씩 3%씩 성장한다고 가져가면 모이는 게 약 한 3억 3천만 원 정도밖에 모이지가 않습니다. 노후자금 대비하는데 한 4억 9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고요. 물론 막 반론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국민연금이나 뭐 다른 연금을 가입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저축 말고 뭐 나는 소득이 더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나는 집이 있기 때문에 뭐 주택연금을 해서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싼 주택이 있어서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물론 이 분석에서 이제 제외가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 정도 수준은 충분히 제가 이 비용을 작게 잡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정도 수준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이 비용이 실제로 더 초과하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한 4억 8천, 4억 9천 정도는 모자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회사가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뭐 정말 많이 받으셔야 뭐 정말 초대기업이 아닌 이상 많이 받아야 한 1억 정도 되겠죠. 여기서 1억을 뭐 차감한다고 치더라도 3억 9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노후에 나는 정말 이제 이렇게 다 쓰지 않고 라면만 먹고 살아야 되나? 라고 사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필요한 것은 적금하고 예금도 어느 정도 일부 포트폴리오에는 필요하지만 사실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안전하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정말 우량한 기업, 제가 말씀드리는 우량한 기업은 그냥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단순히 큰 회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저평가가 되고 지금 마켓 타이밍도 좋은 주식을 산다는 게 가정이 된 그런 주식을 말하고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뭐 채권도 섰고요. 뭐 저축은행 관련 예금 상품도 섰고요. 뭐 은행 특판 예금도 섰고 뭐 여러 가지 조금 안정적인 리츠 같은 부동산 관련 상품도 섰고 부동산도 섰고 아니면 각종 섹터들 섞었을 때 내가 목표하는 투자 수익률이 그럼 한 몇 퍼센트가 나와야 되나를 한번 제가 역산을 해보았습니다. 똑같이 투자 자금은 매달 한 50만 원씩 내 월급이 한 3%씩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하였고요. 이 같은 경우에도 65세에 은퇴를 해서 내가 100세에 사망한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한 몇 퍼센트가 나오면 제가 노후 준비를 하는데 적합한 수익률일까 계산해봤는데 한 10%일까요? 라고 해봤는데 10%면은 제가 총 모이는 금액이 85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말 복리 효과고요. 저축액보다 한 25배, 거의 26배 수준이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부족 자금이 없고요. 77억 정도가 오히려 여유가 있게 됩니다. 10%는 사실 조금 과중한 수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 6% 넣어볼까요? 6% 수익률이 매년 발생한다. 6% 정도는 사실 현실적인 금액입니다. 투자를 했을 때. 실제로 뭐 워렌 버핏 선생님은 10%가 넘으시고요. 근데 이제 6%로 설정을 해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3억 3천만 원 정도 벌 수 있게 되었네요. 지금 현재 가치로. 그럼 저축액의 한 4배가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5억 정도가 그래도 더 내가 여유 있게 쓸 수 있다라고 계산이 되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는데 약 한 4.95% 정도 수익률을 달성을 했을 때는 내가 거의 딱 맞는, 내가 부족한 이 노후 준비 금액이 딱 맞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축액의 한 2.5배 정도 나오고요. 정기예금 금리가 3%였는데 이 투자 금액이 4.95%로 사실 뭐 1.95%면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는 퍼센트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리 효과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투자를 했을 때는 4.95%로는 8억 2천만 원 정도 나오지만 3%로 투자했을 때는 3억 3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주식에 몰빵하세요. 지금 은퇴를 위해서는 주식에 몰빵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채권이나 뭐 예금도 특판이나 이런 거 좋으실 것 같고요. 예금자 보호가 저축은행도 5천만 원까지는 되기 때문에 고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것도 5천만 원 이내, 이제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내로 가입을 하시고
주식도, 보유 주식도 정말 우량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크다고 우량한 건 아니고요. 내재 가치를 잘 판단해서 5% 이상 내 포트폴리오가 매년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보여드릴 게 있다면, 그러면 주식 속이 5%가 나오는 주식을 찾는 거를 어떻게 찾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이게 삼성전자 주가 차트거든요. 이 파란 색깔이 삼성전자 주가고,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익률이 높을 때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게 낮을 때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가 한 17%, 이게 연간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유했을 때 연간 한 17% 정도 기대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많이 상승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한 8%로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에서 사더라도 정말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최소 8% 정도 수익률은 삼성전자를 투자했을 때 길게 보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저점 부근에 예를 들어서 8%에 샀다고 생각을 해보죠. 2017년도에. 제가 뭐 거의 한 5만 7천 원에 샀었으니까, 코로나 뭐 이런 것 때 떨어졌을 때 뭐 3만 8천 원까지도 떨어졌으니까 사실 한 2년 정도는 가슴앓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마음이 아팠겠죠. 아, 그냥 은행 예금이나 들 걸.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걸. 아니면 그냥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올 걸 하셨을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길게 봤을 때는 이 기대 수익률이 결국 회사가 성장을 하면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올라갑니다. 9만 원이 됐으니까 투자하셨어도 뭐 거의 2배가 되셨겠죠. 완전히 2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우량한 회사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NC소프트나 뭐 한국금융지주, 뭐 네이버 등 여러 가지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사실 길게 보유하셨을 때는 충분히 저희들에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뭐 제가 마감 시황이나 뭐 종목 분석 영상에도 올려드리기 때문에 뭐 그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히 올라갔지만 뭐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요.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내가 공부를 하고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은 많고요. 그렇지 않다면 단순하게 그냥 예금만 들었을 때는 내가 노후에 거의 4억 9천만 원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뭐 자녀들 교육비 이런 거 다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4억 9천만 원보다 더 많이 들 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말 가지고 계신 뭐 건물이나 주식이 정말 지금 많아서 난 노후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시지만, 나는 지금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손실이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예금 금리는 어떻게 보면 은행은 거의 뭐 파산 확률이 제로기 때문에 망하지 않죠. 망하지 않지만 실제로 내가 노후 자금이 4억 9천이 모자란다는 것 자체가 망한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지금은 저도 그렇고 뭐 시청자분들이 조금 너무 먼 미래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야, 뭐 어떻게든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4억 9천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 생활 환경 자체를 정말 엄청나게 긴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라면만 먹고 밖에도 나가지 않고 옷도 사지 않고 정말 주거 자체도 많이 하락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망할 수도 있겠죠. 물론 내가 잘못 투자를 하면 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리스크나 안전하게 예금을 투자해서 이제 적자가 발생하는 리스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예금을 적자를 발생해서 하는 리스크가 더 확정적인 리스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투자를 해서 내가 조금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서 조금 안전한 이렇게 금액을 만드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좀 이 부분을 저는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조금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투자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정말 일확천금을 벌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 노후 준비를 조금 투자를 통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